저는 여러분들이랑 토플 리딩 부분에 토플 설명회를 시작하게 된 신나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으시느라 좀 힘드시죠? 앞에 한 2개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오늘 또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필기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면은 문제가 실려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오늘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조금 이따가 제가 푸시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빨리 푸는지도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요, 2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리딩 시험의 구조와 빈출 문제 유형 풀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플 시험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시간은 리딩이 54분이 주어지고요. 시험장 가시면은 제일 처음 치는 과목이 리딩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리딩 지문은요, 크게 3가지 지문이 시험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54분 안에 3개의 지문 혹은 4개의 지문을 시험 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3개 혹은 4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4개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더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더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원래 허사,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죠. 지문이 4개가 나와도 시험에서는 3개 지문만 성적에 포함이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험용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푸셨더라도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4가지 지문이 나왔을 때는 72분 안에 풀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3개 지문이 나올 거고 54분 안에 시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3개 지문이 있고 이 3개 지문을 전체 54분 안에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지문당 몇 분씩 할애를 하셔야 될까요? 적어도? 네, 18분씩 할애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18분씩 한 지문에 분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18분 이상이 됐다고 해서 땡땡땡땡땡땡 올리면서 여러분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18분 자기가 스스로 맞추셔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총 30문제니까요. 첫 번째 지문에서 10문제, 두 번째 지문에서 20문제, 세 번째 지문에서 3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당 10문제고 총 3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30문제가 전부 다 새로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0문제가 사실 8가지 또는 9가지의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완전히 새로운 문제 유형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9가지 문제 유형을 공부를 하시면은 시험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시험 방식은 컴퓨터 화면을 이용해서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우리가 뭐에 익숙해요, 여러분? 페이퍼에 익숙하시죠? 지금도 막 종이로 쓰시잖아요. 그죠? 시험장 가시면은 화면을 딱 보시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예쁘게 렌즈를 끼고 가세요. 우리 여자분들 또는 남자분들이 눈이 아파 나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안경을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 노트 테이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다가 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 테이킹 능력까지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실 때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냥 눈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문제 유형, 오늘 이 유형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고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겠습니까? 시험장 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reading direction 해서 이 리딩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시간이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급해가지고 빨리 시험을 쳐야 되겠어. 그러면서 next 버튼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장 가셨을 때는 이 reading direction에 나와 있는 direction을 좀 읽으세요. 그래야 이제 바로 영어가 우리 그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앉자마자 reading direction을 읽으면서 독해가 될 때쯤 한 3줄 정도 읽으시면은 독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next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부터 시간이 보이세요? 여기 시간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위에 next 버튼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시험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시간부터 보셔야 돼요. 54분. 그럼 나 시험 몇 개죠? 지문이 3개. 72분. 지문 몇 개예요? 4개. 아, 나는 더미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54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화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지문이 있어요. 그죠?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문제가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Next 버튼을 누르셔야 이렇게 문제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 지문 전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문제가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 먼저 읽어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문 먼저 읽고 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 먼저 읽고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추셔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도 토플에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공부해서 수능식으로 공부하세요. 막 문장 분석 혼자 해. 이게 무슨 내용이죠? 혼자 공부 다 해. 그런 다음에 문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독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넥스트 버튼 한번 더 눌러볼게요.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가 돼요, 여러분. 몇 번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10번 문제 또는 20번 문제 또는 30번 문제가 되겠죠. 각 지문의 마지막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요? 지문이 없어요. 그죠? 지문을 보시고 싶으면은 여기 뷰 텍스트 버튼 보이세요?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지문이 다시 나와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View Question 버튼 누르시면은 문제로 돌아가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지문에 대한 내용을 서머리 하시는 건데 Answer Choice 보이세요? 선택지가 몇 개죠, 지금? 6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올라가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렸는데 얘가 답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클릭하면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백 버튼 보이십니까? 리딩은 굉장히 고맙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54분 안에 여러분들이 전체 지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앞뒤 왔다 갔다 해서 푸실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고맙죠?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푸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충대충 해석하시느라 문제 맞출 수 있는 것도 틀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9가지 문제 유형이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 시간 세이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어려운 문제를 할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1, 2분 쓰다가 여러분 2분 넘어가면 다음 문제로 과감하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집착하다가 나중에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못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리딩을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요. 이건 혹시 안 적혀져 있으면은 따로 찍어 가셔도 되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글의 제목을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을 확인하시고요. 아까 넥스트 버튼 보이세요, 여러분? 넥스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왼쪽에 문제가 뜨죠? 그 문제가 뜰 때마다 그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야, 자기들아. 먼저 단어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거예요. 단어 문제를 먼저 풀고 아까 보셨던 마지막 문제로 확인을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보이세요? 리뷰 버튼을 누르셔서 앞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아까 여기 넥스트 버튼과 백 버튼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리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1번 문제 풀었으면 answered, 2번 문제 안 풀었으면 not answer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2번 문제 클릭하셔서 2번 문제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험장에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을 제가 수업 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때 들으시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특강에서는 가져가시는 건 순서.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단어 문제부터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은 문제 유형. 아까 9가지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유형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vocabulary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fact and negative fact. 이걸 우리가 사실 확인 문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reference, 네, 지시어 문제. 네 번째는 category chart 문제. 다섯 번째는 sentence simplification 문제.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rhetorical purpose, 네, 수사학적 의도 문제. 일곱 번째는요, 네, inference, 그 다음에 insertion, 그 다음에 summary.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 뭐냐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vocabulary 하고 fact and negative fact, inference, 그 다음에 insertion 이 네 가지 문제 유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9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0에서 1개, 뭐 0에서 2개. 얘네들보다는 많이 나오는 아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fact and negative fact,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insertion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vocabulary는 옛날에는 시험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한 지문당 3개에서 뭐 4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문제 수가 줄어들면서 vocabulary 문제 수는 줄었습니다. 한 문제당, 한 지문당 하나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단어 문제. 근데 얘의 빈출은 줄었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팩트 문제를 푸실 때도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플에서 단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어를 주고 그 단어의 사전적 동의어를 고르시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적 동의어를 고르니까 문맥을 읽으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use가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의 사전적 동의어가 utilize. 이렇게 바로 그냥 고르시면 돼요. 시간 엄청 세이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득점 또는 20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춰주시고 기본적으로 단어 능력을 끌어오르신 다음에 팩트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없어요. 그죠? 2달 안에는 점수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학생들 1달 안에 받아야 된다고 하고 오는 학생도 있어요.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 위주로, 그리고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리딩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제 목표는 80점 이상입니다. 85점입니다. 하고 오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95점도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 80점을 받으려면 내 영역이니까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점수겠어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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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이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받으시냐면 20점, 15점, 15점, 13점 뭐 이렇게 돼요. 20점, 12점, 11점, 뭐 8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나 리스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뭐가 될 수 있다? 리딩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서 외국에서 나왔고 자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유창하고 쓰는 것이 편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 그리고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토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아니에요, 사실. 시험 시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토플은 리스닝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 리스닝의 발판이 되는 게 바로 리딩이에요. 여러분, 리딩 점수면 빼기 4점이 리스닝 점수가 돼요. 모든 시험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유학 생활에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리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고득점을 올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리딩을 고득점 받는 문제는 토플에 출제되는 단어, 문법, 구문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수업 때 해드릴 거고, 저랑 오늘 특강 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 유형별 전략을 익히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꼼꼼하게 해석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익혀서 문제에 접근하고요. 보이십니까? 세 번째.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오답의 포인트. 내가 해석이 아리까리해. 근데 선택지를 봤는데 나래 선생님이 알려져 있는 오답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일단 제끼고 남아있는 거를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간 세이브. 그 다음에 지문의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빈출 주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빈출 주제를 제가 찍어드리는데 그 찍어드린 주제들이 항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자주 빈출되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익히고, 그 다음에 오답 포인트 익히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익히시면은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리딩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빈출 문법 해석하는 방식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법이 첫 번째 보시면 도치, 두 번째 not until, 세 번째 이때 강조 구문이 있는데요.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문에 이 3가지 문법이 같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In fact, were it not for mining, Nevada would probably not have achieved statehood until decades later than it did.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were it not for 되어 있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여기 지금 not until이 있으니까
not until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not until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합니다. 라고 고등학생 때 외웠던 구문을 해석시키려면 특강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잠깐 오세요 여러분. not until 밑줄 좀 해주시고 이건 수업 때 좀 하는 건데 봐드리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보세요 여러분. EX. It was not until the first century BC that they applied it systemically to their bridge, temples, and aqueduct. 이렇게 돼요. 여러분, until이 무슨 뜻입니까? 내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밑에 거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언제 했다는 거예요? 1세기에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1세기까지 안 했다며. 해석돼야 안 돼요. 1세기까지 안 했으면 1세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해석은 잘해. 고등학생 때 그렇게 외웠거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Not open until Friday. 잘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Not, 이건 잘 보이세요? Open until Friday. 보이십니까? 이건 좀 보이세요? Not open until Friday. 돼요? Not open until Friday. 한국 학생들 해석 잘합니다. 미국 같죠? 금요일까지 안 여네. 언제 갑니까? 토요일에 갑니다. 이해돼요? 맞아요, 여러분. 토요일에 문 연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여러분, until은 not이랑 같이 왔을 때 전까지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Not open 무슨 뜻이에요? 안 열어요. 언제 전까지? 금요일 전까지. 그가 언제 오란 말이에요? 금요일에 오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국말 해석에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until은 not과 같이 왔을 때 전까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총 맞지 않는 이상 내가 토요일에 문 여는데 왜 여기다 Friday를 적겠어? 그지?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지문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It was not until the first century BC. until을 전까지라고 해석 한번 해보세요. 1세기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했다는 거예요? 1세기 했다는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런 팁 같은 거. 한국 학생들이 해석할 때 어려웠던 거 혹은 막연하게 외웠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서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럼 나한테 절대 안 까먹어.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면 끝난 건데 뭐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끝나기 전까진 끝난 거 아니야. It's not over till it's over. till과 until도 똑같아요. 전까지, not과 같이 왔을 때. 끝나기 전까진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굉장히 수업이 재밌겠죠? 이런 것들을 막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저랑 문제를 이제 풀어보실 건데요. 빈출 유형 공략법 그리고 프린트 받으신 거 있으면은 저랑 그 프린트 같이 보시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힐 사실정보 찾기입니다. 사실정보 찾기 문제는 specific fact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specific 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정보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딱 갔는데 1번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날에 대해서 옳은 것은 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하냐면 general fact라고 해요. 왜냐면 첫 번째 단락에 날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걸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래가 해커스에 입사한 연도는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보는 정보가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구체적이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specific fact question이라고 하고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나래가 해커스에 입사한 연도는 언제인가? 그럼 여러분 키워드 뭐 잡으시겠습니까? 나래 잡고 그 다음에 해커스 잡고 그 다음에 입사 잡으시겠죠? 그 단어가 나올 때까지 지문을 어떻게 해야 돼? 속독하셔야 돼요. 다 읽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속독을 하시다가 키워드가 나오면 멈춰서 그때부터 정독. 이해되세요? 속독과 정독을 번갈아 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랑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오시죠.
자,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of stage blocking in the passage, which of the following is reason given for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actors and directors? 여러분 먼저 볼까요, 키워드? 키워드. 그렇죠. close cooperation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tween actors and director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reason 이렇게까지. 원인. 왜 야 둘의 협력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지문 한번 와보실게요. 여러분 지문이 어때요? 길어요. 벌써부터 읽기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뭐가 있죠?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속독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문 한번 보시면서 속독 내려가 볼게요. Their radical performance frequently involve blocking, which is 읽으시면 안 돼요. Term used to describe the positioning of actor and director movement on stage 넘어가고 The concept was originally 여러분 지문 있으시면 이런 건 뭐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Applied to 19th century plays where director literally block out section of the stage in miniature. Today, however 발표 시간이 없으시면 today부터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나오거든. The concept of blocking has come to embody any activity or gesture a character use, and in particular, the connection between those action and the physical stage set. Such motion often require clear instruction as they may not reflect natural movement used in everyday life. Therefore, close cooperation, close collaboration on the part of actors and directors. 나오세요, 여러분? Therefore,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 결론이잖아요, 그치? 그 원인은 어디 나오겠어요? 그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Stage motion often require clear instruction. Because they may not reflect natural movement used in everyday life.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 보세요. 선택지에서 몇 번이 답이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쁘게 paraphrase 하고 있는 부분이 C. Movement performed on stage necessitate clear instruction.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열심히 독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답을 예쁘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아예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취득하셔서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밌죠?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추론 문제입니다. 이거 추론 문제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시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것도 빨리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추론 문제는 뭐냐면은 한 지문당 문제는 0에서 2문제 정도. 난이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상 정도 돼요.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지문에 아까 푸셨던 문제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해서 그대로 써놓은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죠. 근데 얘는 약간 숨은 뜻을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앞에 분이 추론하셨고 뒤에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만약에 추론을 했다고 해볼게요. 추론의 근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팩트가 있어야 돼. 즉 사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숨은 뜻을 파악해야 되니까. 즉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숨은 내용을. 그래서 얘도 어떤 문제의 연장선이다? 팩트 문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학원에 다닐 목적은 뭐냐? 그럼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요런 키워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토끼는 뭐만 먹는다? 풀만 먹는다. 그거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럼 토끼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추론 가능하시다고요. Rabbits only eat 뭐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only가 들어가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can be inferred about evaporate deposit?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vaporate deposit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in the late 1960s, a study of Mediterranean sea floor 하고 여러분 conducted 블라블라블라 나왔으니까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Reveal 보이세요? Physical feature not commonly encountered on the ocean bottom 이렇게 돼요. Scientists expect to find sand, gravel, mud as these sediments naturally settle on the ocean floor. Instead, they uncover evaporate deposit. 보이십니까? 키워드 나왔어요. 서치해서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This substance only found on land surfaces where water was completely evaporated. 자, 이렇게 나왔어요. 뒤집으세요. 그러면 evaporate deposit은
땅에서만 형성됩니다. 그럼 어디서는 형성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게 답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답입니까? They are not normally found buried beneath the ocean floor. 되세요. 이렇게 푸는 것이요.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이런 끄덕임을 모든 학생들이 깨우치고 한 달 만에 점수 받아서 가세요. 만점이 나왔어. 11월 달에 한 달 했던 학생이. 그때 찍어드렸던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재밌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빈출 유형 공략법 유형 세 번째 삽입 문제입니다. 여러분 삽입 문제는 선생님 저 삽입 잘합니다. 인서션 문제. 왜? 우리 수능이 인서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문장 배치 배열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근데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지문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9번 문제, 19번 문제, 29번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즉 맨 마지막 문제, 앞 문제로 항상 출제가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문제 푸시냐면 말이 되는데 자꾸 넣어요. 말이 되는 거. 선생님 말이 되는데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된다는 거 기반이 뭐냐면 한국말로 말이 될 때. 이거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분? 영어 시험이죠.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한테 클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클루가 뭐냐면 대명사 알아요, 지시어 알아요, 더 플러스 명사 이런 거 알아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어요? 저랑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지금 문제 보이시죠 여러분? 프린트 혹시 다 받으셨어요? 네. 요거 먼저 읽으세요 여러분. 넣어야 되는 문장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껏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하셨어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They may be more interested in. 여기부터 읽으셨죠? 넣어야 되는 문장. 여기서 클루인 대명사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 동그라미를 하시고. They may be more interested in researching, for example, the adaptation that some aquatic animals undergo to survive in dry desert environment. 그럼 여러분 여기서 they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는 they를 받아줄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복수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요까지만 보시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 they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얘네는 뭐 할 수 있대요? 연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동물이겠습니까? 식물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겠지. 인간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문제 어떻게 보는지 보세요. Although 보이시죠? Although the ecosystem concept 밑줄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네모 옆에 보세요. Glenn's argument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네모 보세요. Furthermore, the number of interactions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It's so great that they are difficult to analyze. Blah blah blah. Finally, younger ecologists 보이세요? 딩동댕 이렇게 푸는 것이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실제 TPO 보이시죠?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지? 열심히 해석해서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독해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자, 이제 우리 시험 치실 때 알아두셔야 하는 점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문 순서, 즉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이 있을 때 문제 순서랑 지문 순서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니까 순서대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기본 마음가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문을 다 이해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문의 내용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클리어해요. 그리고 오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 확률이 높아집니다. 글의 중심 내용이랑 문제 유형을 파악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어 문제는 몇 초 안으로? 5초 안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 너무 오래 걸려요. 2, 3분 이상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 리딩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시고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은 뒤로 넘길게요. 한 지문당 18분이 넘어가면은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배분 잘 하시고 너무 한 문제 오래 끌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 기간 안에 20점 이상 또는 25점 이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어 공부 철저히 하시고 팩트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여기까지고요.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고득점 받으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